안녕하세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Q&A까지 같이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Q&A 영상을 올렸어야 하는데 여러분 영상 봤었죠? 실험실 안전수칙 영상을 예쁘게 만들어 본다고 바빴다는 핑계를 대보면서 미리 못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Q&A는 조금 더 정성 가득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학습지 내용이에요.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했나요? 그쵸? 세포라고 했습니다. 세포.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큰 단위는 개였고 우린 총 몇 개의 개로 생물이 이루어졌다고 배웠죠? 그렇죠. 5개. 아래에 나오죠. 5개로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핵이 있나 없나, 세포벽이 있나 없나,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세포수가 많은지 또는 한 가지인지 기준이 되었다. 식물계는 요게 전부 다 있고요. 세포가 많은 게 식물계의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질문을 한번 보면 전기를 먹고 사는 생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건 전기 에너지인데 이 전기 에너지를 그대로 생명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생물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슈퍼 바이러스는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숙주가 있다면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숙주는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버섯을 많이 먹으면 곰팡이에 감염. 글쎄요. 버섯 자체를 곰팡이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감염되진 않죠. 감염되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물은 있는데 돌물은 없을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모르겠네요. 미래에는 반물질이 터지면 카르빈이 부서질까? 이것도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다음에 학교 오게 되면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질문해주면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물건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해하면 그렇죠. 물질이 분해되는 거니까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모하는 게 없어도 사는 생물이 있을까? 생물은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의 정의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균계와 동물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배운 거 그대로 봅시다. 균계는 이랬어요. 버섯이랑 곰팡인데 세포수는 많고 핵이 있고 광합성이 없고 요거는 공통점이었죠. 차이점은 세포벽이 있었어요. 균계는 동물은 세포벽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어떤 개인가요? 원숭이는 당연히 동물계죠.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액, 원생 말고 5개로 대부분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개가 있냐고 물으면 아직까지는 다른 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계에 속하는 해파리는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이 플랑크톤은 원생생물에 속하고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중 광합성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광합성을 하려면 엽록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엽록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겠네요. 변이로 엽록체가 없으면 광합성을 못하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고 성장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광합성을 못하면. 버섯 말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식물이 아닌 것.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게 식물이기 때문에 초록색을 띄어야 해요. 따라서 초록색이 안 띄는 것들은 식물이 아닌데 버섯은 초록색인 게 없죠. 버섯은 식물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은 식물이 맞을 거예요. 벌레는 뭔가요? 벌레라는 건 곤충이고요. 곤충은 동물계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건 대부분 동물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봤듯이 핵이 있고 없고는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죠. 핵이 있으면 핵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쉽게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생물의 분류는 5개로 이루어지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종이고 이렇게 보는 가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완벽하게 이게 맞다라고 보진 않죠. 생물의 분류를 잘 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기준만 완벽하면 잘 할 수 있고요.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단위이고 이 자체가 생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포벽은 말 그대로 벽이에요. 단단하고요. 막은 얇은 막이기 때문에 말랑해요. 막은 비닐 정도, 벽은 단단한 벽, 이죠. 수업 이해가 잘 됐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식물계의 특징은 광합성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광합성은 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는 걸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식물도 동물계처럼 식물계 따로 있나요? 그렇진 않죠. 식물계가 식물인 거죠. 식물한테 세포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벽이 없어지면 식물이 흐물흐물하겠죠. 그렇습니다. 식물을 5개로 분류할 때, 식물을 5개로, 생물을 5개로 할 때인 것 같은데, 다른 기준도 있나요? 일단 5개를 분류할 때는 이게 가장 큰 4가지고요. 다른 기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배우기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궁금하다면 개학 후에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이면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나요?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였다는 거는 포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포도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포도가 하나 모여 있어서 포도 한 송이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포도가 한 개의 거대한 포도가 되진 않잖아요. 그쵸? 따라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핵 생물계의 종류는 세균 같은 거고요. 위에 옵션 1 여러분 학습지 할 때 되게 혼란스러웠겠다. 그죠? 잘 몰랐었는데 여러분 질문 보고 보니까 이게 실수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라는 거는 그때 배웠던 핵의 유무 등 기준이 된다는 건데, 이 기준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세균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세균은 식물로 구분할 수는 없나요?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이라는 건 일단 뭐라고 따지냐면 핵이 없고요. 그리고 단세포예요. 식물은 광합성 하는 것만으로 그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핵이 있고 세포 여러 가지고 세포벽이 있고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광합성만 한다고 해서 이 세균은 식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내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배우다 보면 여러분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세포가 사라지면 죽죠. 끝입니다. LCD 그림판은 찾아보니까 Liquid Crystal Display라고 하는데, 리퀴드는 액체죠. 크리스탈은 유리예요. 그래서 액체 유리 디스플레이 표시 장치, 액정 표시 장치라고 합니다. 요거는 4번째 우리 내용인데요. 뭐였냐면 안전수칙 영상이었죠. 재밌게 봤나요? 선생님들 4분이서 아주 열심히 찍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안전수칙이 9가지가 나왔고요. 대부분 정답은 맞춰주었습니다. 알코올 램프 하듯이 방화사라는 모래로 껐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알코올 램프는 뭐가 들어있을 건가요? 그쵸?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알코올의 밀도라는 거는 섞었을 때 위에 뜨느냐 가라앉느냐 그런 무게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알코올 밀도가 물보다 작아요. 이 말은 알코올이 물에 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알코올을 끄기 위해서, 알코올에 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부었으면 이 물이 알코올 밑으로 들어가서 알코올에 붙은 불을 끄기가 힘듭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알코올을 이렇게 확 다 모든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사로 덮어줘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 3가지. 참 많았는데 3가지만 적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장난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하면 되죠? 음식 섭취 안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죠. 자, 봅시다. 무서우면 왜 식은땀이 날까? 무섭다는 감정을 느끼면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 자극돼요. 이 교감신경은 활성화되면 땀이 나고 몸이 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에 의해서 식은땀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비라는 거는 글쎄요, 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이라는 AU라는 원소 자체가 그렇게까지 흔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원소라서 아주 흔한데 그에 비해서 금 원소는 흔하지 않아서 금비는 내리기 힘들 것 같네요. 떨어지는 꿈이 키 크는 꿈일까? 이건 약간 미신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철을 계속해서 끓이면 철은 원래 고체 같은데 얘를 끓이면 녹는 점에 도달하면 녹겠죠. 그럼 액체가 되고 이 액체가 된 거를 더 끓여요. 그러면 뭐 몇 천도 몇만 도가 돼버리면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끓는 점이 되면서 이 철이 기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달이 지구와 더 가까이 있으면 부서질까? 아니면 지구에 물이 다 끌어올라 할까? 글쎄요. 달이 지구와 더 가까이 있으면 선생님 생각에는 지구에 물이 끌어올라가다가 달이 더 가까워지는 순간 달의 중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를 점령한 종들? 선생님이 잘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물질을 녹여서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이거는 옛날의 생각들인데 연금술사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막 흙을 끓여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얼음이 강할까 불이 강할까? 이건 선생님 생각에는 양이 많은 게 강합니다. 불이 호주에 난 산불처럼 엄청 많은데 얼음 한 개를 갖다 부었을 때는 당연히 불이 훨씬 세겠죠. 그렇지만 불이 아주 작게 촛불에 나듯이 작게 나는데 그럼 얼음 한 개로 끌 수가 있겠죠. 양이 중요합니다. 계약하면 감사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고농도의 황산은 습기를 제거하는 건조제입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건조한 데 쓰진 않고요. 여러분 옷장에 두는 습기 제거제에도 황산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실에 들어오자마자 해야 하는 건 선생님 질문하라는데 선생님 질문을 했네요. 인사, 복장 착용을 해야 되죠. 과학실에서 화재가 날 뻔한 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다행히. 과학실에서 해야 할 것은 영상에서 잘 봤죠? 과학실은 4층에 후관에 있습니다. 과학실 따로 분명히 있고요. 3개나 있어요. 네. 그 외에 다른 것도 아주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9개만 봤습니다. 방아쇠 말고 물로 끄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알코올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기름이 뜨는 것처럼 알코올이 물 위에 뜨면서 물을 부어도 알코올에는 불이 계속 붙고 있겠죠. 부탄가스가 모이면 액체되는데 콜라가 하나 폭발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는가요? 부탄가스가 액체가 된다는 내용은 부탄가스가 원래 실온에서는 기체예요. 근데 얘를 냉각해서 액화질소처럼 액체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얘를 콜라랑 같이 만나버리면 얘가 이 액체로 겨우겨우 녹아있던 게 액체를 만나서 다시 기체가 되기 때문에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열심히 듣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화기 위치는 과학실에 있고요. 과학실 뒤편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한번 안내해 줄게요. 실험실에서 환기는 실험할 때는 계속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험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거나 가설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온도 같은 걸 유지해야 될 때는 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실험이 끝난 뒤에 환기를 해줘야 되죠. 가능한 한 계속 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4번째 Q&A까지 다 끝이 났고요. 이번 주에는 더 재밌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금요일 1, 2교시에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